이 챕터에서는 적응 시스템의 개괄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유사한 문제를 다루는 다른 방법들과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각 방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3장 이후 모든 강좌 내용에 대한 학습을 완료한 후 이 챕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리할 것을 권합니다. 적응 회로 및 시스템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관련된 기본 개념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적응 회로 및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프로세스라는 개념은 입력 또는 원인에 따라 어떠한 과정을 거쳐 출력 또는 결과가 일어나는 일종의 다이나믹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흔히 다음 예와 같이 선형 또는 비선형 열림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에서 x, y, z과 같이 값이 변화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변수들을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의 외부에서 인가되는 값을 입력 또는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는 의도되지 않았던 간섭과 잡음도 포함됩니다. 비선형 열림 미분방 정식은 입력 또는 스테이트 베리어블들의 비선형 함수로 구성된 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에 개수를 곱하여 이들의 조합이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다음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프로세스의 동작 특성은 코에피션트에 따라 매우 다른 비헤이비어를 갖게 되는데, 코에피션트 중 인위적으로 설정이 가능한 개수를 그 프로세스의 파라메터라고 합니다. 흔히 다이나믹 시스템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함수는 하나의 독립 변수 값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종속 변수 값을 대응시키는 규칙을 정의하는 것으로, 독립 변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임의의 값에 대하여 대응되는 종속 변수 값을 즉시 구할 수 있습니다. 함수와는 달리 다이나믹 시스템은 다음 예와 같이 스테이트 베리어블로 구성된 공간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태 변수 값이 변화되어 갑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시간에 대하여 그 시간에서의 값을 대응시키는 함수는 아니며, 상태 변수들이 변화하여 온 경로를 트래젝토리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다이나믹 시스템은 관측이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만의 상태 변화를 알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관측 시간은 데이터의 저장 용량의 한계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 다음 시점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상태의 변화는 현재 상태와 그 이전 시간 동안 상태가 변화하여 온 과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전반적인 궤적의 특징을 시스템의 동적 특성, 다이나믹 비헤이비어라고 하는데, 시스템의 목적에 따라 다이나믹 비헤이비어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어댑테이션이란 다이나믹 시스템이 의도하는 비헤이비어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의 파라미터들을 구하거나 조정하여 가는 방법, 구조 또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 시스템에 적합한 어댑테이션 스킴을 찾는 것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포뮬레이션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때 최적화하여야 하는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의한 것을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하며, 수학적으로 명료한 오브젝트 펑션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비헤이비어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지표들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포뮬레이션 된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하여 옵티멈을 구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비선형 시스템에서 아날리티컬하게 수식으로 이 해를 구할 수 있는 수학적 방법이 없습니다. 해를 직접적으로 구하지 못하거나
해가 다수 개일지라도 한정된 조건 내에서 가장 최적한 해를 찾아가는 방법을 어댑테이션 스킴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어댑테이션 스킴이 반드시 옵티멈에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옵티멈을 향하여 가거나 또는 보다 나은 해를 찾아가야 합니다. 구현된 시스템이 특정한 경우에만 동작하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동작이 항상 보장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브젝티브 펑션의 옵티멈이 존재하고 또는 유니크한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어댑테이션 스킴이 옵티멈을 향하여 가거나 보다 나은 해를 찾아간다는 컨버전스 또한 수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대부분은 비선형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가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어댑테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은 없으며 직관에서 출발하여 수학적 모델을 거쳐 이론적 컨버전스 증명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방법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댑테이션 문제를 대략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분류별로 응용 분야와 시스템이 다소 다르더라도 접근 방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통성은 있습니다. 어댑티브 컨트롤 시스템을 예로 들면 비클 다이나믹스 모델, 즉 프로세스가 주어진 비행기, 자동차의 자동 항법, 자동 제어, 미사일 및 우주선 제어에 있어서 현재의 위치, 방향, 자세를 관찰하여 원하는 위치, 방향, 자세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어 입력을 찾는 문제입니다. 오토매틱 캘리브레이션은 각종 계측기의 셀프 캘리브레이션이나 아날로그 회로 및 센서의 PVT 베리에이션, 미스매치 등에 의한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빌트인 셀프 캘리브레이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싱크로나이제이션은 유무선 데이터 통신에 있어서 통신부와 수신부가 주파수와 위상이 다른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댑티브하게 동기화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퀄라이제이션은 유무선 통신에 있어서 채널의 밴드위스 제약을 넘어서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채널 특성을 보상하는 방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은 프로세스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모델로 표현하기 위한 개수들을 구하는 것으로 무선 통신에 있어서 가변적인 채널의 특성을 구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스티메이션은 프로세스를 아이덴티파이한 후 이를 기반으로 프로세스의 입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정하는 것으로 통신에 있어서 송신된 신호를 수신부에서 복원하는 과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프레딕션은 현재까지의 관측으로부터 앞으로 상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는 것으로 자율주행, 미사일 유도, 제어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캔슬레이션은 통신이나 계측에 있어서 외부 간섭의 영향을 제거하거나 스피커폰의 에코 제거, 자율주행이나 비행기 제어에서 바람, 미끄러짐 등의 외부 디스터번스를 제거하는 과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본 과목에서는 주어진 프로세스와 옵티마이저 및 옵티마이저에 의하여 파라메타가 조정되는 프로세스 간의 구조적 차이에 따라 어댑티브 시스템을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댑티브 컴펜세이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 프로세스 전에 컴펜세이터가 있으며 이 컴펜세이터의 파라메터를 옵티마이저가 최적화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러한 구조의 예로 제어 시스템에 사용하는 어댑티브 PID 컨트롤러를 들 수 있습니다. 비행체와 같이 불안정한 프로세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컴펜세이터로서 개인, 적분 및 미분기가 포함된 PID 컨트롤러를 추가합니다. 전체 피드백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확보하고 비헤이비어를 개선하기 위한
최적한 계수는 통상 루트 로커스 등과 같은 선형 시스템을 다루는 해석적 방법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비행체의 동적 특성은 비선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파라미터를 해석적으로 구할 수 없으며, 더욱이 무게의 배치가 달라지는 경우 적합한 파라미터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PID 컨트롤러의 계수를 비행체의 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옵티마이저를 이용하여 상황에 맞추어 최적화함으로써 비행체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옵티마이저가 계수를 바꾸는 속도는 원래 PID 피드백 시스템의 응답 속도보다는 느리게 동작하여야 합니다. 어댑티브 이퀄라이저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 프로세스를 거쳐 나온 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프로세스인 이퀄라이저를 이용하여 개선된 출력을 만들어내고, 이퀄라이저의 파라미터들을 옵티마이저가 최적화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러한 구조의 예로 디지털 통신에 사용되는 어댑티브 이퀄라이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송신된 디지털 신호가 채널의 유한한 밴드위스로 인하여 수신부에서는 1과 0을 구분할 수 없는 신호가 되는데, 채널의 대역폭 제한을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주파 대역을 보강하는 이퀄라이제이션 필터가 사용됩니다. 이때 이퀄라이제이션 필터의 제로가 채널의 폴에 일치하여야 하는데, 옵티마이저가 최적한 이퀄라이제이션 필터의 파라미터를 찾아가게 됩니다. 유사한 예로 채널에 외부 간섭이 인가된 경우 간섭에 의한 성분만큼을 빼주는 캔슬레이션 과정을 통하여 원래 신호를 복원할 수 있는데, 이때 빼주어야 하는 외부 폼을 캔슬레이션 필터를 이용하여 생성합니다. 이 필터의 파라미터들을 옵티마이저를 이용하여 최적화하게 됩니다. 아이덴티파이어는 두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실제 신호를 처리하는 워킹 프로세스가 있을 때 이와 동일한 트윈 프로세스를 두고 이 트윈 프로세스에 캘리브레이션 입력을 인가하고 원하는 출력이 되도록 옵티마이저를 통하여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고, 이 파라미터를 워킹 프로세스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동작 중에도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아날로그 필터가 온도, 전원전압의 영향으로 오메가0, 밴드위스, Q 등이 변화되었을 때 이를 보상하여 설계된 특성을 유지하도록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의 개념으로 주어진 실제 프로세스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자 할 때 모델과 워킹 프로세스에 동일한 테스트 입력을 가하여 워킹 프로세스와 모델의 출력이 동일하도록 모델의 계수들을 옵티마이저를 통하여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예로 무선 통신에 있어서 패킷의 프리앰블 신호를 이용하여 채널의 특성을 파악하는 채널 이스티메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댑티브 시스템 유형은 리그레서로 원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즉 입력이 출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각 입력에 대한 계수를 옵티마이저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원인 X와 결과 Y의 좌표쌍이 순차적으로 주어질 때 두 개의 좌표쌍이 주어졌을 때까지는 입력과 출력 사이의 기울기가 다음과 같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계속 주어짐에 따라 추정된 기울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울기를 추정하여 갈 수 있습니다. 유사한 과정의 예로 셀프 오가나이제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 2차원 공간상에서 A, B 두 개의 그룹이 존재하고 각 그룹의 평균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을 때 새로이 제시된 데이터는 각 그룹의 평균과 거리가 가까운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하며 새 데이터가 속한 그룹을 정하고
새로이 편입된 점을 반영하여 그 그룹의 평균을 보정하여 가면 현재까지 제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그룹의 평균을 추정하여 가면서 두 그룹을 구분하는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여러 가지 적응 시스템에서 최적한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하여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였는데,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알게브레이크 아날리시스, 스태티스티컬 아날리시스, 옵티마이제이션과 어댑테이션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1차 시스템에서 입력과 출력의 순서쌍이 주어졌을 때 입력과 출력의 차이인 옵셋을 구하는 문제를 각각의 접근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알제브레이크 애널리시스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두 개의 순서쌍으로부터 unknown 베리어블이 p인 연립방정식을 수립하고 이 연립방정식을 리니어 알제브라로 풀어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2차원 평면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그 직선의 y축 절편을 구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한편 다음과 같이 3개의 순서쌍이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 방법으로 3개의 식을 갖는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베리어블이 1개인데 식이 3개이므로 하나의 베리어블 값이 3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제브레이크 아널리시스는 이러한 경우 보다 고차 시스템으로 해석하여야만 합니다. 동일한 문제를 스태티스티컬하게 풀어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3개의 순서쌍 데이터에 대하여 입력과 출력의 각각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하여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스템이 기울기가 1이고 옵셋만을 더하는 1차식이므로 입력과 출력의 평균값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울 수 있고 옵셋의 평균을 3분의 2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최적화로 풀기 위하여 x 플러스 p로 주어진 프로세스에서 다음과 같은 입출력 순서쌍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p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의 스테이트먼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시스템은 기울기가 1이며 옵셋 p를 갖는 직선의 식임을 고려하여 이 직선과 순서쌍 사이의 거리를 적합이라는 추상적 스테이트먼트를 측정 가능한 메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하여 주어진 순서쌍의 x값에 대하여 직선과 주어진 y값의 차이, 즉 수직축상에서의 거리를 에러로 정의하고 이들의 합을 적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메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의된 메저를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P이라는 스테이트먼트를 다음과 같은 수식의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포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브젝티브 펑션에 앞서 구한 에러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P에 관한 2차 방정식이 구하여집니다. 이 2차 방정식이 최소값을 가질 때의 P값이 에러를 최소화한 가장 적합한 P값, 즉 옵티멈이 됩니다. 어댑테이션과 앞서 설명한 방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이터가 동시에 주어지지 않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댑테이션은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질 때마다 프로세스에 입력을 인가하고 현재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출력을 구합니다. 이와 같이 구하여진 출력에 대하여 적합성, 즉 에러를 계산하고 에러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수정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를 통하여 최적한 파라미터 값을 찾아가며 이러한 전체 과정을 학습하여 간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다른 방법으로 풀었던 예제에 대하여 초기 P값을 0으로 가정하고 첫 번째 데이터의 X값에 대하여 출력을 구하여 보면 주어진 데이터의 YK 값과 차이가 나는데
이로부터 에러를 구하고 이 에러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P값을 수정합니다. 이때 현재 주어진 데이터가 앞으로 제시될 데이터들의 전체를 대표하는 값이 아니며 앞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차를 그대로 반영하여 파라미터를 수정하면 매 데이터가 주어질 때마다 파라미터가 바뀌어 컨버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어진 데이터를 반영하여 파라미터를 약간만 수정하는데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정도를 러닝 레이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많은 데이터에 대하여 반복하면 최적한 P값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제시된 어댑티브 스킴을 다음과 같은 이터레이티브 이퀘이션이나 시스템 구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